앞으로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년에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은 바로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시간이 많아도 행복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지키는 습관을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훨씬 더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루에 30분만이라도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동네를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걷는 동안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걷기는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여기에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를 더하면 몸의 뻣뻣함도 풀리고 근육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생각 나눌 수 있도록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제가 더 좋은 글을 쓰는 큰 힘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속에서 조용히 자라는 병들이 많습니다. 큰 병이 되기 전에 미리 알면 치료도 쉽고 비용도 덜 듭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도 확인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죠. 그리고 되도록 술은 줄이고 가능하면 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잔이라도 습관이 되면 몸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잠도 충분히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TV를 오래 보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편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패턴을 만들면 몸이 훨씬 개운해집니다. 마음의 건강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무너지면 삶의 의욕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챙기는 좋은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조용한 시간에 눈을 감고 숨을 천천히 쉬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거나 나무를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이런 시간을 명상이라고도 하고 마음 쉬는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또 가끔은 글을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 동안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오늘 햇볕이 따뜻해서 좋았다. 딸이 전화해줘서 기뻤다. 밥이 맛있었다. 이런 작은 감사들이 모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적는 것 같지만 몇 주만 지나면 어느새 스스로 행복을 찾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건강의 적입니다. 걱정이나 후회, 분노 같은 감정은 몸과 마음을 서서히 지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는 그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지금 내 마음이 좀 속상하구나 하고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질 거야 하고 스스로에게 말을 걸어주세요.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습관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은 단기간에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주 조금씩 쌓이는 습관의 결과입니다. 운동화 한 켤레가 병원 진료비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말처럼 지금부터라도 내 몸과 마음을 위해 좋은 선택을 해보세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바로 가장 빠른 때입니다. 남은 인생, 몸도 가볍고 마음도 따뜻하게. 건강한 삶은 여러분 손 안에 있습니다. 이어서 노후에 자식한테 부담이 되는 부모는 되고 싶지 않아요.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늙었다고 해서 자식 인생의 짐이 되고 싶진 않다. 사랑하는 자식에게 도움은 못 줄 망정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그 마음 참 따뜻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종종 의도치 않게 부담을 주는 부모가 되어 있음을 나중에서야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자식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부모가 될 수 있을까?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심리적 독립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려는 마음, 그 자체가 이미 훌륭한 출발입니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괜찮다고 하면서도 자식에게 서운함을 표현하거나 네가 잘못해서 엄마가 외롭다는 식의 말은 감정적 의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은 자식에게 죄책감을 주고 스스로를 위축시키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표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식의 마음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좋은 방법은 스스로의 삶을 잘 꾸려가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고 내 시간을 채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자식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경제적 자립입니다. 많은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노부모의 생활비나 병원비 부담입니다. 물론 여유가 없어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준비하는 자세는 꼭 필요합니다. 연금, 보험, 저축 같은 것들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힘이 됩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우리 부모는 준비된 분들이야 라는 든든함을 주죠. 조금 불편하더라도 절제하고 검소하게 사는 태도는 자식에게 존경을 받고 자신에게도 당당함을 줍니다. 그 다음은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식이 당연히 나를 챙겨야지 하는 생각은 자식을 오가매는 덫이 됩니다. 부모로서 사랑을 주되 돌려받을 것을 바라지 않는 것. 이 마음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자 자식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지혜입니다. 자식이 뭘 해주면 감사하고 못해줘도 이해하는 그런 여유 있는 부모가 되면 자식은 오히려 더 마음을 열고 부모를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취미를 갖고 친구를 만나고 사회활동을 하며 자기 세계를 유지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나는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그 자체가 자식에게는 큰 안심이 되고 부모에게는 삶의 활력이 됩니다. 자식이 없을 때도 즐겁고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은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진정으로 멋진 부모의 모습이 아닐까요? 물론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부담이 되지 않으려 노력해도 나도 모르게 기대고 싶은 순간이 생깁니다. 그럴 때 스스로를 너무 책망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늘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을 자유롭게 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하나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좋은 부모입니다. 자식을 짐지게 하지 않는 부모가 되는 길, 그 길은 결국 자신을 잘 돌보고 사랑하는 길입니다.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내 시간을 내가 채워가며 살아가는 것. 그게 자식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따뜻한 배려일 것입니다. 노후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중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이 편하고 새로운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에 등을 돌리고 그대로 멈춰 서 있으면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결국 혼자 남는 외로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기술도 생활 방식도 사람들의 말투와 생각도 바뀌고 있지요. 이런 변화 속에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자식과의 대화도 멀어지고 사회와의 연결도 끊기기 쉽습니다. 요즘 것들은 왜 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나올수록 주변 사람들은 조심하게 되고 결국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변화라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는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스마트폰을 조금씩 배워보려 하고 새로운 음식이나 문화에도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자식들과 대화가 더 잘 통하고 세상과 연결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열린 태도는 노후를 훨씬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큰 걸 바꾸라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 하나만 유연하게 바꾸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노년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응하는 힘도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 그것이 곧 더 건강하고 외롭지 않은 노후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익숙한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익숙한 장소, 익숙한 음식, 익숙한 생활 방식이 편하고 안정감 있게 느껴지죠. 그래서 새로운 것에는 점점 관심을 잃고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지금 바꿀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변화에 등을 돌리고 계속 예전 방식만 고집하게 되면 세상과 멀어지고 외로움이 점점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휴대폰 하나만 봐도 그렇죠. 예전에는 전화만 걸던 것이 지금은 문자, 영상통화, 앱 사용 등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런 거 몰라, 복잡해서 싫어하면서
배우지 않으려 하면 가족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식이나 손주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했을 때 나는 그거 몰라. 그냥 전화해라고만 하면 자식 입장에서도 점점 답답해지고 소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사람들과의 연결이 끊기고 어느 순간 외로움을 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도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생각, 일하는 방식, 말투, 생활 습관이 예전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 것들은 예의가 없어. 옛날이 훨씬 좋았어. 이런 말만 반복하게 되면 듣는 사람들은 불편해하고 멀어지게 됩니다.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라도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나 혼자만 과거에 머물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는 어울리기 어렵게 됩니다. 반대로 작더라도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늙어도 마음이 젊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스마트폰을 조금씩 배워보고 새로운 음식이나 유행어에도 관심을 가져보고 젊은 세대와의 차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소통이 가능합니다. 자식들과도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손주와도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한번 배워볼게. 몰라도 괜찮아. 내가 알려줘라고 말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고 존경심도 생깁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걸 바꾸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여는 것, 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전부 다 잘 쓸 필요는 없습니다. 카카오톡 하나만 배워도 가족과 연락하기가 훨씬 쉬워지고 사진도 받아보고 외로움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로 건강정보나 취미를 배우는 어르신들도 많습니다. 그런 작은 변화 하나가 노후를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면 자신도 몰랐던 새로운 즐거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취미를 새로 시작해보거나 예전에 못해봤던 공부를 해보거나 동네 작은 모임에 나가보는 것만으로도 인생 후반이 훨씬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집에만 있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과 웃고 이야기하며 어울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변화는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도 소중하지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은 삶을 더 길고 깊게 만들어줍니다. 그 마음 하나로 건강, 관계, 행복이 모두 따라옵니다. 결국 말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병보다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대부분 변화를 거부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합니다. 그 속에서 나만 멈춰있지 않으려면 조금씩이라도 세상에 발을 맞추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노후, 잘 사는 말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나는 늙었지만 마음은 늘 배우려 하고 열려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